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PF 대출 부실, 그리고 티모 위메프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위기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융사고부터 좀 짚어보죠. NH농협은행에서 무려 1,700억 원대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에 돌입했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NH농협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난 5월에 정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약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총 230조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최대 한 10% 정도, 약 23조 원 정도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23조 원이요? 네네. 예. 굉장히 큰 규모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23조 원 규모고 5에서 10% 정도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밝힌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한 10% 정도 얘기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PF 대출이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진짜 농협은행의 사태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규모가 1,700억 원이 넘는 상황인데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만큼 항상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거액인데 어떻게 내부에서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그다음 증권회사 등등이 이제 더 큰 문제인데 심지어는 예금 금리는 한 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PF 대출 금리가 8, 9%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일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빌려가라.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작년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빌려간 실적을 기록한 증권에서 임원의 연봉 킹이 나오는데 46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많이 대출해간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부동산 가격 시장이 위축되면서 특히 이제 비수도권이죠. 위축되면서 첫 삽도 못 두고 전부 다 부실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잠재해 있다가 금년 초에 태영건설 PF 부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큰 문제군 하고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그만큼 평소에 감시와 관리가 허술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좀 한마디로 관리 감독이 안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라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융감독 당국의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또 없었다는 말도 있고요. 심지어는 금융감독원장도 검찰에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금융을 모르는 분이라고 하면 좀 제가 심하겠지만 평소에 이제 금융을 종사하지 않으시다가 오셔가지고 그런지 벌써 이게 2000년 초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2000년도에 PF 대출이 급증하면서 심지어는 금융권에서 성과급을 몇십억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벌써 그때 이제 들어가서 체크하고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2, 3년 지나서 돈은 나갔고 건설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지금 그것이 지금 230조 원 중에서 금융당국은 10%로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부실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렸던 자금들이 이제 와서 터지기 시작한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는 분석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개,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7개 정도가 영업 정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농협은행 사태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9월에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자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도 보면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3조 원의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해결책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요? 규모가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약 230조 원 정도 중에서 10%가 맥시멈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몇 조 원씩 펀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들어가서 해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건설회사나 시행사 담당자들이 자국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행건설만 하더라도 보면 자국책을 별로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태행건설 잘 알지만 SBS의 대주주인데 뭐 전혀 현재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정부의 돈, 국민의 돈에다가 맡겨놓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되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게 발생하면 추진하는 그 기구가 독립적이라야 돼요. 정부로부터도 완전 독립적이고 기업으로부터 완전 독립적이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잘라내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대승부는 그만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구 노력이나 그런 분류가 전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자금만 뭐 몇조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21조 원이라는 규모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해결 가능할까요? 그것도 규모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보다 몇 배 정도 더 많은 그 PF 대출금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부분 다 수도권이 서울이 아니고 집값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사고 싶어 하는데 그 집들을 대개 다 비수도권 쪽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집값은 하락하고요. 반면에 또 건설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죠. 이래저래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실부동산 PF 사업장이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뇌관입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금년 중에 저축은행 한 몇 개가 문을 닫는다든지 정권에서 한 2개 정도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예요.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 11개가 문을 닫았는데 그때 PF 대출 규모가 12조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230조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래도 당 2011년도 저축은행 1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올는지 금융당국의 대처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그동안 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뭐 경공매로 처리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미뤄졌단 말이죠. 이게 왜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건데요. 독립적인 기구가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GM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굉장히 큰 자동차에서 이 문제에 봉착했거든요. 그때는 미국 정부도 손을 안 대고 완전 전문가들, 구조조정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딱 팀이 돼서 들어가서 GM 그 라인에 생산 라인에 절반을 폐쇄하고 절반은 돈을 더 투입해서 살려서 오늘날 GM 다시 탄생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230조 원 정도의 PF 대출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10%인지 20%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됐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런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완전히 폐쇄하고 들성 부르는 것은 살려서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지금 그런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은 아까 얘기한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치고 앉아서 계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 시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편에서는 경기가 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면 이제 그 부담이 전부 금융회사의 전가가 돼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금융회사가 문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벌써 2000년 초부터 이 엄청난 대출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때부터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벌써 4년이 되지 않습니까? 4년 되어 살려니까 지금 난리인데 지금이라도 완전 구조조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팀이 돼서 들어가서 이게 안 되겠다, 안 될 거, 들성부른 거 구분을 빨리 해서 대처를 해야 그나마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시스템은 없을까요? 예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2008년도에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그래요. 지금과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나온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2000년도처럼 이런 것들이 막 급증을 해가지고 금융회사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는다 뭐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벌써 금융당국이
들어가서 예. 과도하게 안 되도록 관리했어야 됐다는 그것이 예방책으로 다 전 세계에 공유되고 한국에도 그게 권유가 돼가지고 한국에도 은행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거시건전성 감독국이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예. 제가 최근 조사해 보니까 그나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이번에 좀 대입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정부와 금융권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다. 지금이 정말 안 하면 예. 또 큰 위기가 온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